그런 슈퍼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동산, 그런 하나씩 나와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은. 이럴 때에 내 집 마련 층들은 이럴 때 눈을 이제 크게 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똑똑 두드리시면 톡톡 답변해드립니다. 똑똑 장영동의 부동산. 수도권은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요지로 자리를 잡을까라는 것이 요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여기서 보상금을 받아서 다음 지역에 가서 사면 땅을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신도시에서 연결하는 출퇴근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호황기냐 침체기냐에 상관없이 인구 유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호황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죠.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서울이 가장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개걸음 장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개걸음? 걔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가는 장세. 이제 그런 게 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하락하거든요. 많이 올라간 데들일수록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장세가 지속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 장세를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없는 지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서울 시내에 나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어떤 주택인가를 부수고 지어서 일반 분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대규모로 뭐 큰 단지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올해도 지금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지구가 이제 이 강동구에 이제 둔촌 아파트가 완공이 되잖아요. 뭐 거의 뭐 10,000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완공이 되니까 엄청나게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게. 예컨대 잠실지구가 한꺼번에 완공이 되고 나니까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또 이번에도 뭐 헬로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준공되니까 전세가가 또 안정된 것듯이 둔촌지구도 이번에 이제 완공이 되면 한동안 전세를 안정시키고 매매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단지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은. 그러나 지금 내년, 내후년 해서 앞으로 한 3년, 3,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공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는 다 의문이죠. 너무나 조여놨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서울시나 정책당국도 고민을 하겠지만 벌써 이제 그런 영향들이 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심리적 영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대한 것들은 시장이 앞으로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서울은 공급 부족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 장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은 집을 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앞에 시간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약세를 보이는 시장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적기일 수 있어요. 그게 오르는 장세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르는데 누가 집을 매물로 내놓겠어요. 그리고 신규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분양도 오르는 장세가 되면 신규 분양 시장도 따라서 오르죠.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고주택 시장하고 신규 분양 시장하고의 서로 연관성인데요. 예컨대 이제 재고주택, 기존 주택에 있는 시장들, 이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면 신규 분양 시장도 후행 주기로 이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뭐 서울에서 아파트 강남에서 공급했는데 뭐 300대 1, 뭐 몇 대 1 갔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분양이 관심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고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니까 신규 분양 시장에 또 수요가 몰려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청약을 않는 거죠. 왜냐면 진짜 시장이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내 집 마련 층들은 이럴 때 눈을 이제 크게 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이 이제 저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저점 되는 시간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 그런 슈퍼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동산, 증권시장에서도 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또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어딘가를 해서 계속 그 해당 지역에 워칭을 하고 있어야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 서울은 신규 분양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좋죠. 구하기에는 굉장히. 그런데 시장이 달아오르면 또 뭐 신규 시장도 상당히 열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서울은 좀 내 집 마련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서울은 생각하고 신규 분양이 구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이제 쉽다는 얘기죠. 재고 시장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뭐 한 2억씩, 3억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 신규 분양 시장은 분양가가 딱 정해서 나오는데 그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시장에 견주어서 그게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이 아니면요? 아니면 이제 저 재건축이라든지 호재성이 있는 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건축의 호재가 상당히 있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투자할 가능성이요. 예. 서울은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이 계속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궁금한 게 또 있을 거예요. 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나? 전세가는 앞으로 움직임이 없을까? 이게 또 갑자기 어느 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차라리 집을 이런 때 마련하는 게 더 나았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시장은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신호가 톡톡 신호가 전세부터 오거든요. 응용일 되게 잘하시네요. 네. 톡톡. 전세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집을 사는 수요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요. 이제 거꾸로 돌려서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집을 팔고 그렇죠.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집값이 몽땅 떨어졌으니까 집을 살려고 생각을 안 쳐. 가능하면 전월세를 살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월세 수요가 많아져서 처음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확 매매가 수요로 옮겨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2008년도도 또 글로벌 경제 위기 왔을 네. 때 또 비슷한 거. 먼저 전세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매매가가 올라가는. 작년 재작년도 사실은 네, 올라간 비슷한 이유도 것 비슷한 같아요. 전세가 네. 올라와서 밀어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사는 가격이랑 비슷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 안정적으로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도권이나 지방권은 뭐 그런 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이런 공급 문제가 계속 놓여 있게 된다면 서울은 전세 가격이 부분적으로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 뭐 강동 둔촌지구 아파트 준공되는 것이 주변 지역에 뭐 역전세난 불러오고 전세가를 낮추고 뭐 헬리오시티처럼 네. 그렇게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은 하지만 그게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기저에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주변 전세 가격이 다 올라가는 현상들이 빚어지거든요. 항상 부동산의 그게 생리적인 어떤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올해 이제 전세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전세가는 좀 더 오를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은 올해하고 내년들을 유심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전세 가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셔가지고 다음 화에 뭐 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것을 보고 나서
또 의문은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의문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3부에서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1, 2부는 상당히 거시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트렌드,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갈 건지 하는 시장의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우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전망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돈 드는 부동산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점점 네. 주민을 해서 네. 해당 지역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고 알찬 소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는 있지만 서울의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알짜 물량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기존 낡은 시세보다 가격 만족도가 높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가점이 높으신 무주택자 위주로 분양시장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점검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